그리고 다음 보험으로 가겠습니다. 보험은 가족별로 뭐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회사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 입력을 하시고요. 보험 구분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일, 납입기간, 그 다음에 보장기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분석을 하려고 가지고 오면 그 보험증권상에 29년 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9년 납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29년 납이라는 상품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55세 납이거나 60세 납이거나 가입기간이 이 납입기간이 토탈 29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9년 납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을 수는 없지만 역으로 추정해서 가입된 시점부터 과연 29년 후면은 몇 살인지 그걸 추정해서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1000원 단위인데 보험료는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같이 특약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특약 정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기본적인 특약은 여기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이 아래에 있는 보험 특약 정보 추가를 해서 서치 버튼을 누른 다음에 특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암이라고 하면 각종 암에 대한 특약 부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보장기간과 보장금액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엔 이제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 버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왼쪽 버튼밖에 없는데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신 다음에 보험을 나머지를 다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현황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부동산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넥스트에서 기타 자산을 넣고 그 다음에 부채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부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상환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상환 금액이 입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거치 기간이 3년이고 상환 기간이 10년이고 부채 원금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리가 7%라고 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채권자는 우리은행이고 대출 그다음에 차입일은 2009년 0101 1월부터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지금 이름이 같은 게 있어서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보대출 1. 그래서 주채무자가 홍길동이고 2009년 0101 부채 원금이 100000. 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거치 기간이 3년, 상환 기간이 10년, 금리가 7%. 이렇게 되면 들어갔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균등 상환이 10년에 상환 금액이 116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 금액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받으셔야 할 부분은 원금과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상환 기간, 금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고요. 제가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성향 분석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설문을 다 입력을 하시면 고객의 성향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기본 가정으로 넘어가면 이분의 성향이 지금 안전 추구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경제 기본 가정을 참고한 부분에서 이를테면 안정 추구형은 물가 상승률은 4.7%로 예상하고 교육비 상승 7.8%, 좀 보수적으로 좀 잡은 편이죠. 그리고 소득 증가도 한 4.7%, 은퇴 전, 은퇴 후 수익률은 세전 6.5%, 은퇴 후 4.5%,
그리고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을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근데 요 은퇴 전 수익률은 요 주식, 채권, 현금 비중에 의해서 가중 평균된 거고요. 그러면 요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 비중과 그다음에 은퇴 전, 은퇴 후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시면 앞에서 간편 재무설계에서 간편 계산기에서 보셨던 그 투자 수익률, 적립식으로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직전 1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은 한 10.8% 정도 됐고요. 3년을 이 기간 동안에 3년 투자한 걸 전부 봤을 때 맥시멈 29.4%, 미니멈 마이너스 18%, 5년에 22%, 마이너스 11%, 10년 했을 때는 11.4%, 마이너스 2%.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한 그 주식 수익률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기에 나오는 글들은 전부 초기화를 하시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장. 아마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트에서는요, 프로그램에선 초기화 버튼, 저장 버튼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나오는데, 그 초기화 저장 버튼을 잘 누르시면, 특별히 선택하는 부분이 없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고치신다면, 이를테면 주식 수익률을 한 10%로 잡겠다. 그러면 여기 은퇴 전 수익률이 5.95%로 낮아지죠. 주식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 비중, 채권 비중, 현금 비중의 가중 평균된 부분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초기화 시키면 원래대로 복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를 가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지금 앞에서 입력하신 부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여기에 지금 고정지출 부분에 저축, 연금, 보험, 부채 상환 이 부분, 이 네 가지 부분은요. 앞에서 그 여러분들이 입력한 왼쪽 메뉴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금융자산이나 연금, 보험, 부동산, 기타 자산에 입력하시고 부채 자산까지 다 입력하신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나 연금, 보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은 지출 정보에 또 입력을 하시면 2번 입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지출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지 마시고 여기다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그 이 현금 흐름표를 보고 재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재무 분석 그래프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글들은 제가 직접 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1이라고 해놓고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지워졌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기화하고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초기화하면 이 글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게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초기화 저장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고 더 추가할 글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글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 분석에서 여기 있는 글들도 역시 초기화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뒤에 보고서 출력 부분에서 이 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 저장을 꼭 해주시라는 거.